더울렁 더울렁 노래 토크 노래. 요번에 네. 뭔가요, 여러분? 네, 이번 순서는요. 네. 김판수의 법대로 해랍니다. 오, 그래요? 네네. 네, 정말 그 미남, 잘생긴 미남. 네. 그리고 목소리 좋은 사람. 나도 좀 목소리 좀 덧소리 좀 들었었는데 제가 안 되네요. 네. 네. 자, 김판수의 법대로 해라. 예. 예, 오늘은 저희 항상 그 매주 함께 해주신 최현순 그 원장님께서 좀 그 관심을 가지실 수도 있을 만한 내용으로 좀 찾아왔습니다. 남의 그런 상담 사례, 비포 애프터 이런 거 도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되는지, 되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실관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판례 사안입니다. 원고,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원고인데요. 그 A 씨가 이제 성형외과 전문이고 자기가 운영하는 성형외과가 있어서 모발 이식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 병원의 홈페이지에서는 이 A 씨한테서 모발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들 비포 애프터 사진,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이게 뭐 잘 유지가 되는지 그런 사진들을 환자분들 본인 동의를 받아서 게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잠재 환자분들이 그거를 보고서 이제 내원을 하겠죠. 근데 이제 또 다른 의사분이 이제 피고인데, 소송을 당한 분인데, 이분도 자기 병원에서 모발 이식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분은 뭐 성형외과는 아니고 뭐 피부과 이쪽이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별도로 A 씨 또는 그 당사자인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케이블 채널의 모 프로그램, 의학 관련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원고 병원의 수술사의 사진을 이렇게 자기 것처럼 보여주면서 이 환자는 55세 환자로서 2년 전부터 앞니마가 천천히 뒤로 넘어가서 뭐 여러 가지 민감요법 시도하다가 효과가 없어서 본원에 내원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후로도 여러 가지 다른 방송에서 뭐 비슷한 형태로 이 A 씨 병원 이 비포 애프터 같은 사진 게시하고 자기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A 씨는 격분을 했을 테고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일단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이 될까요? 그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작권에 관련된 것은 그 고유의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권한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 도용했을 경우 처벌을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작권 침해에다가 또 승낙, 미승낙, 또 불법 도용인데 저 다른 의견은요? 도용이라는 자체는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처럼 해서 남의 걸 갖다가 밝혀졌기 때문에 그걸로 믿고 또 시술한 사람도 있고서 피해자가 생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한 법에 접촉이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의견 있나요? 반대 의견이? 글쎄 저도 저기 우리 갤러리 관장님 이희경 관장님하고 똑같은 의견입니다. 네, 일단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동의를 구한 거는 그 A란 병원에 동의를 한 거지 그 B란 병원에다가 동의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환자도 보면은 이제 그 성형외과는 리얼 스토리 모델이라고 해서 본인이 동의를 해서 비포, 그래서 애프터는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보통 나가거든요. 근데 그런 환자 같은 경우도 나는 A란 이 병원에 동의를 한 거지 B란 병원에 동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A란 병원의 그 의사도 그런 부분에 이제 소송을 제기하셨겠지만 모델인 입장에서도 초상권 침해 내지는 그런 부분에 피해를 보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양쪽에 다 물어줘야 될 것 같아. A 병원도 그렇고 그 모델도 그렇고 이건 뭐 대법원까지 갈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갈 것 같은데요. 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유쾌한 대표님이 거의 뭐 여러 가지 소송 진행 상황이나 쟁점이나 그런 걸 다 짚어주셔서 좀 놀랐는데요.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거를 맞추셔서 좀 놀랐고, 이 내용도 몰라요. 예, 이거는 누가 들어도 이 피고가 잘못했다는 거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죠. 근데 이제 이게 저작권법 위반이냐 아니면은 뭐 병원에 잘못한 거냐 환자한테 잘못한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뭐 세부적인 쟁점이 있는 건데 뭐 다들 약간 리걸 마인드가 되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초상권 침해도 짚어주시고 뭐 불법 행위도 짚어주시고 했는데 다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좀 이게 이슈가 됐던 거는 저작권법 위반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되는 줄 알았는데. 예, 저작권이라는 거는 이제 고유의 창작성과 이런 고유성 이런 것들이 신규성 이런 것들이 요건이 돼서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지만 저작권이라는 게 인정이 되는데, 이 환자의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이야기이긴 하죠, 후기니까. 그런데
약간 좀 창작성이 부족하다고 봐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고, 그래서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상 책임은 다 인정이 됐습니다. 환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초상권 침해, 그렇지. 개인정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환자들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환자들한테도 물어줘야 됐을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내 거 아닌 다음에는 욕심을 버리시자고요. 네. 자, 지금까지 김판수의 법대로 해라.